개표가 거의 95%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17곳 광역단체 중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가 확정되거나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 여야 그 어느 쪽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박빙의 혼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상일 전 대변인을 모시고 좀 새누리당의 입장과 지금까지 총평을 간략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정말 초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총평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야당의 정권 심판론 그 공세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네. 국민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이 여당에는 경고를 하면서도 또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조의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책임감을 갖고 각성을 해서 나라를 좀 바꿔봐라.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민생을 잘 챙겨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여당에서는 좀 박근혜 동정론, 마케팅론을 내세우면서 좀 읍소 전략을 펼쳤는데 이번에 친박 후보들의 좀 선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당에서도 좀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후보, 친박 후보 또 우리 후보들 많은 후보들이 생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 이 여당이 그동안에 무기력하게 보였는데 예. 이제 좀 여당다운 역할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악정고투한 상황에서도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 하야까지 얘기하면서 정권 심판을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1년 3개월 된 정부를 지금 무너뜨려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 너무 따로 가면 결국은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또 우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국가를 재건을 하라, 개조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로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막판 뒤집기를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서울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워낙에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저희가 20만 표가량 졌고요. 그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은 항상 야당 쪽으로 많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서울은 중앙정치에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민심은 이 정부 여당의 어떤 총체적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일을 잘했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대답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기력한 모습, 무능한 모습 보여줬고 우리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환경적 요인이 저희한테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런 경고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청와대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했고 우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혼란을 또 줬고 그런 데 대한 총체적인 어떤 민심의 표출. 그래서 이 서울은 굉장히 저희가 이 서울의 민심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3일 선거운동 기간 봤을 때 정몽준 후보 아들의 발언과도 여러 가지 좀 파문이 일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는 농약급식 이른바 이 얘기로 좀 박원순 후보에게 어느 정도 불리하지 않아 이런 구도가 좀 형성이 되는 듯 했는데 표차가 이게 좀 너무 심하게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지 않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강남 3구에서도 투표율이 그렇게 좀 저조한 상황이었고 또 예전만큼 좀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 그래서 부분은 어떻게 방금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 그런 환경적 요인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를 잘 못 찾은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소위 야당 지지층은 가서 적극 투표를 해서 한번 이 경고를 보내보겠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심판론이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지역은 우리 현 김문수 지사가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 데 대한 평가가 반영이 돼 있는 데다가 남경필 후보가 그걸 계승 발전시켜서 이 혁신도지사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공보단장까지 했지만. 네. 그래서 이 경기도를 좀 더 변화,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주요했다고 보고요. 이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는 이 보육교사 7만 명을 교육공무원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이 공약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버스를 내세웠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듯이 경제부총리 출신인데도 그렇게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거에 대한 경기도민의 일종의 심판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 지역에서는 밤 늦게까지 아주 초박빙이 이어졌습니다. 유정복 후보가 그래도 조금씩 개표 초반부터 조금씩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글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좀 책임론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승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후보, 물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장관을 물러난 상태고 했지만 본인이 아주 낮은 자세로 이 큰 책임을 느낀다. 또 인천 시민과 국민들께 이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그러나 지금 인천시는 부채가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시장 때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시장이 약속했던 부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고요. 그런 면에서 유정복 후보의 이 행정 경험, 경륜 이런 걸 이제 높이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진정성, 뭔가 인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려면 이 말만 앞세우는 지금 시장보다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인천 시민들의 그 선택에 주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서는 친박 서병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거돈 후보하고 사실 막판까지 혼전을 벌였는데